자, 편대 설명은 요 정도로 마치고, 그 다음에 봉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봉돌은 사용 기준은 그렇습니다. 보통 10m 전으로 낚시를 할 때는 4에서 한 10호 정도의 봉돌을 사용하시면 무난합니다. 그 다음에 20m 전후는 16에서 한 20호 정도의 봉돌을 사용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상 뭐 30m 또는 40m 번을 올릴 때는 뭐 조례에 따라서 다르지만 30호에서 뭐 40호까지 우리가 추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봉돌도 일반 봉돌이 있고 형광 봉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개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이냐를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결론은 형광 봉돌을 사용하지 마시고 일반 봉돌을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오버리 봉돌도 쓰시는 분도 계시고, 일반 둥근 그 봉돌을 쓰시는 분이 계신데, 자, 이 형광 봉돌을 추천 안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밑에 내려가면 물속에서는 깔치들이 이 봉돌을 보고 깔치가 여기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두둑했는데 뭐 입질이 고기 안 걸린다라고 하는 경우 중에 상당수가 깔치나 삼치들이 여기를 공격합니다. 이렇게 달려가 있으면 깔치들이 여기를 공격한단 말입니다. 여기 공격하다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게 위쪽에 줄을 건드려 가지고 채비가 다 손실되는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를 공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집어 효과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형광봉돌을 사용 안 하시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도 보면 이 형광봉돌에 거칠거칠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깔치들이 물어가지고 이빨 자국이 다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잘 보이시는, 보여봤자 잘 이렇게 보이지는 않을 텐데,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 뭐 드들드들합니다. 다 깔치들이 이빨로 또는 삼치들이 여기를 물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야, 이게 집어 효과가 있는가, 이거 그 목적이 있는데 이렇게 되물을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해서 손해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게 여기로 와가지고 이 채비를 이 편대를 건드려가지고 채비가 손상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바늘에 달린 형광고무의 색깔을, 형광이 아주 진하게 잘 나오는 그런 그 형광고무를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달지 말고 고기가 형광고무에 집중할 수 있게끔, 그게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 이 형광 추를 쓴거나 추례적으로 일반 봉돌을 쓴거나 조항 비교를 해보시면 차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걸 쓰면 채비만 더 이렇게 날아가 버리지 조항 차이는 거기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시려면 일반 봉돌, 아무것도 없는 일반 봉돌을 쓰시고 차라리 바늘 위 형광고무를 색이 잘 나는 것, 축광이 잘 되는 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형광봉돌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형광봉돌을 추천하는 이유가 뭐고, 그 사람들은 바보가 이렇게 되물을 수가 있는데, 틀림없이 효과는 있습니다. 어떨 때 효과가 있냐? 내만에서 고기가 사이즈는 좋은데 고기가 낱마리성으로 뜨문뜨문 입질 빈도가 떨어질 때는 확실히 효과를 봅니다. 형광봉돌이. 그러니까 내만에서 수심이 낮은, 그러니까 10m, 15m 요 사이의 위치에, 물도 잘 안 가는 위치에 고기가 입질이 뜸할 때, 간혹 입질 오는데 씨알이 좋은 경우, 그러니까 넣으면 입질 오고 넣으면 입질 오고 이런 경우가 아니고, 조금 기다리고 조금 액션을 주고 이렇게 기다려야 입질 올 경우에는 형광봉돌이 틀림없이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럴 때는 형광봉돌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게도
가벼운 거 쓰셔야 되고. 그러니까 형광봉돌을 쓰는 기준은 수심이 10에서 15m 정도의 수심이고, 물도 안 가고 입질도 조금 예민하고, 그럴 때 쓴다. 그리고 입질이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그 봉돌의 무게는 낮은 거, 호수가 낮은 것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6호까지 사용해 봤는데 5호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4호 사용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기준해 가지고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럴 때는 그 낚싯대도 부드러운 거 사용하셔야 되고, 낚싯줄도 얇은 거 사용하셔야 되고, 가지줄, 그러니까 목줄도 되도록이면 가는 거 사용해야 되고, 바늘도 예민한 거 사용하셔야 되고, 가는 바늘 사용하셔야 되고, 이렇게 궁합이 쫙 다 맞아야 입질을 받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어느 하나만 쓴다고 조건에 맞췄다고 해서 그게 잘 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저분은 많이 차를 잡는데 나는 안 문다 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하셨다가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봉돌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집어등에 관해서도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어등, 이렇게 집어등이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시는데, 집어등 단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편대 위에 이렇게 다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불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불이 아래쪽으로 보이게끔 이렇게 불이 아래로 비추게 이렇게 다시고, 이 경우 다른 경우도 내만해서 집어가 잘 안 되고 집어 고기를 불로 모아서 낚시를 해야 될 때, 낱마리로 나오는데 씨알은 괜찮고 낱마리로 나올 때 집어등을 쓰시면 좋습니다. 그때는 집어등을 꼭 다셔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낚시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위치는 여기라는 거. 자, 여러분들 그렇게 재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목줄에 다시는 분이 있는데, 가지줄에, 그거는 그게 의미 없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기 잘 잡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괜히 재비만 복잡해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초콜릿에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편대 위에 바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기준을 딱 정해드립니다. 그리고 불을 아래쪽에 비치게끔, 아래쪽으로 불이 비치게끔 그렇게 재배를 하십시오. 가지줄, 그러니까 목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줄은 일반적으로 텐밀할 때 쓰는 목줄은 4호, 5호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신데, 그거는 진짜 1G, 2G 이야기고, 커야 2.5G, 그때 사용하는 그 이야기고, 그렇게 쓰면 좋긴 좋은데, 재비 손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8호에서 20호까지 사용을 합니다. 8호에서 20호 사용하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 내만 입질이 예민하고 물이 잘 안 가고 입질이 까탈스러울 때는 호수를 계속 낮춰야 됩니다. 10호 또는 8호 정도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10호, 8호 정도면 이것도 약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직접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지금 10호인데 이 10호 가지고 그러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낚시를 하는데, 이거 2번 교환했습니다. 처음에 한번 교환하고 끝. 이제 바늘 2개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것도 끊긴 게 아니고, 이걸 씹어가지고 이제 끊길 때쯤 된 거야. 그럼 그 끊길 때쯤 되면, 그때, 끊길 때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교체를 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0호지만 4호 내지 5호를 사용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교체를 하는 회수에 곱하기 3 해가지고 더 자주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줄이 가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 더 입질이 더 잘 받아낼 확률이 높겠죠. 자, 그거는 여러분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 줄을 사용하실지. 저는 8호 내지 10호가 내만에서는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고기가 물었을 때 끊길 확률도 적고 오래도 버티고 줄도 얇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 16호, 20호 여러 가지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내만은. 근데 이제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 사이즈가 3G 전후로 이제 올라갈 때 3.5G, 3G가 주종일 때 이렇게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이 딱 그런 시기인데 이때는 이 줄도 사실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16호가 좋습니다. 16호 내지도 20호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런 줄들은 사실 줄이 약하면 약할수록 꼬임도 심하고 취급이 곤란합니다. 한번 이렇게 엉키면 풀기도 힘들고, 줄이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풀기도 좋고 엉킴도 덜하고 줄의 직진성도 좋고 이러는데, 하지만 입질이 조금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 얇은 줄을 쓰게 됩니다. 고기가 조금 좀 커질수록 목줄도 가지줄도 점점점 호수를 높여가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형광고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광고무는, 자, 이 형광고무들은 시중에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형광의 그 발산 정도가 강한 거, 약한 거 말고 강한 거를 추천하고, 뭐 제품에 따라서 조금 이 형광고무가 좀 약한 것도 있고 조금 강한 것도 있고 뭐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잘 선택, 그렇게 그 기준에서 그 형광빛이 발산이 잘 되는 거, 그걸 사용해 주시고, 시중에 기성품으로 나온 거 보면 이렇게 7cm짜리 이렇게 길게 나온 거 있습니다. 길게. 이런 거는 사실 별 효과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깔치가 물더라도 뭐 7cm까지 이렇게 막 이렇게 삼키는 경우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길어봐야 5cm입니다. 5cm 정도 삼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채비만 난잡해, 복잡해질 뿐이고, 효과도 별 그닥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위에 고무 이상으로 물었을 경우에는, 그럼 반대로 끊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들었다시피, 10호도 하루 낚시 가가지고 2번 교체를 했습니다. 한 번 사용하고, 한 번 더 교체하고, 그래가지고 2번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거 삼켰다고 해서 이 줄을 깔치가 끊느냐? 절대 못 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호도 그러는데, 16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 끊어집니다. 웬만한 크기의 깔치가 물지 알고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하지 마시고, 길이는 5cm만 하면 충분합니다. 바늘 길이 4에서 5cm. 그러면 몇 cm입니까? 이게 8cm, 9cm 됩니다. 8cm, 9cm를 깔치가 삼키느냐? 아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없고, 삼키더라도 원줄이 10호 내지 12호 또는 16호가 물리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형광고무는 목적 자체는 Bluetooth device is ready to pair. 이거. 자, 이 형광고무를 쓰는 목적은 뭐냐면, 첫 번째로 바늘 위가 가장 많이 건드는 고기가 이제 입질 물게 되면 가장 많이 이렇게 손상이 가니, 그거 보호하는 목적이 첫 번째입니다. 그 대신 이렇게 길게 달아가 7cm, 10cm 이렇게 길게 달아가지고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하나는 뭐냐면 지부 효과.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발산이 좋은 형광고무를 사용하시라.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시는 데 보면 채비 위에도 아래도 막 이걸 주렁주렁 달아가지고 막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 깔치와 삼치의 공격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 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비는 간소하게, 간략하게, 미끼에만 대상어가 공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늘 선택 기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내만은 내만용 가는 바늘,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내만 바늘, 가는 바늘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0.87mm, 0.85mm인가? 0.8 가는 바늘인데도 조금 가는 바늘이 있고 조금 더 얇은 가는 바늘이 있습니다. 제가 사이즈는 잘 모르겠는데 0.8 얼마고 하나는 0.75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차이가, 굵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 그 중에서 조금 굵은 바늘, 가는 바늘 중에서 조금 굵은 바늘이 쓰기에도 편하고 고기가 물었을 때 빠지는 경우가 조금 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실 때 가는 바늘 중에서도 조금 더 굵은 두 가지가 있는데 조금 굵은 놈을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 사진을 준비할 수 있으면 여기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거 참고해가지고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 1호, 2호, 그러니까 일반 깔치바늘 1호, 2호, 3호가 있는데 기준은 그겁니다. 조금 사이즈가 커지면 3G를 넘어간다면 2호 바늘이 좋습니다. 2호 바늘이 좋고 3G가 조금 안쪽이다 주가, 그러면 1호 바늘을 쓰셔도 괜찮아요. 1호 바늘을 쓰셔도 무난합니다. 그래서 고기의 사이즈를 보고 바늘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만에서 큰 씨알, 아무래도 입질이 그러니까 고기 사이즈에 따라서 바늘 크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또 입질이 예민하냐 시원하게 입질 들어오냐에 따라서 바늘 굵기를 다시 종합해 드리면, 입질의 그 예민한 정도에 따라서 바늘의 굵기, 가는 바늘이냐 좀 굵은 바늘이냐를 선택하시면 되겠고, 고기의 크기에 따라서 3G를 넘어가는 씨알이 많이 나오면 바늘을 2호 정도를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거보다 좀 작은 사이즈가 나오면 1호 바늘을 써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깔치 10번 이상 출조를 한 것 같고, 거기서 느낀 점, 그리고 거기서 배운 점,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그리고 또 다년간 깔치 낚시를 다니면서 느꼈던 점을 종합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깔치 채비에 대해서, 내만 깔치 텐빈 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조항에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촬영했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은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